자, 문제 100번입니다. 12월 중 아래 영업자를 참고하여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하고 있다.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 비해 75,000원만큼 크다면 판매량은 몇 개인가? 자, 일단 요 두 개 차이가 75,000원이죠. 75,000원. 자, 기초 재고는 없고요. 기초는 없습니다. 자, 그럼 기말 재고. 자, X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 원가원가. 고정제조 원가는 30만 원입니다. 단기 생산량이 2,000개고요. 개당 150입니다. 자, 이 차액이 75,000원이죠. 자, 기말 재고 수량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말 재고는 X는 500개입니다. 자, 단기에 우리가 몇 개 생산했죠? 단기에 2,000개 생산했고요. 기말 재고가 500개니까 단기 판매량은 1,500개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입니다. 자, 세척, 압착, 분쇄 세 가지 활동이 있고요. X제품 한 단위당 재료 부피는 30리터, 압착 기계 시간은 10시간, 분쇄 기계 시간 5시간입니다. X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재료원가가 2,000과 400일 때 단위당 공원이익입니다. 자, 단위당 공원이익 2,000원 빼기 변동원가죠. 판매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원가. 자, 재료원가 400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한 개 생산할 때 재료 부피는 30리터 곱하기 자, 세척은 총 가공가가 20만 원입니다. 리터가 10,000리터고요. 10만 리터입니다. 단위당 2가 나오죠. 압착 기계 시간 10시간. 자, 총 90만 원 발생했고요. 압착 기계 시간 45,000시간. 시간당 20이 나올 겁니다. 자, 분쇄 기계 시간 5시간. $546,000. 자, 21,000시간이고요. 26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10원입니다. 단위당 공원이익 1,210원 정답 3번입니다. 자, 102번 원가함수.
원가압수가 20만원, 고정비죠. 더하기 38X고요. 자, 20만원은 기계시간당 고정제조원자본가를 의미한 단위입니다. 고정비를 말합니다. 고정비. 38X가 변동제조원자본가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X는 기계시간을 의미하고요. 38은 기계시간당 변동제조원자본가. 조업도가 만 기계시간일 경우 총 제조원자비는 23만 8천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1000 투입하면 23만 8천원 나오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03번.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의 작용을 함으로써 매출액 변화율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확대되는 효과이다. 영업 레버리지 정의가 매출액 변화율분의 영업이익 변화율입니다. 가 맞는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 영업 레버리지는 손익분기점 부분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점점 작아집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그 기업의 영업이익이 충분히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영업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매출액 변화율분의 영업이익 변화율이 크다. 그 표현이 영업 레버리지의 정의입니다. 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4번. CVP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했다고 가정합니다. 2번. 수익과 원가 행태는 전부 다 선형으로 가정합니다. 4번. 복수 제품인 경우 매출 배합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CV 분석은 3번 화폐의 시장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105번. 자, 예산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조업도 변동에 따라 조정되어 작성되는 예산을 변동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6번 투자 수익률입니다. 휴대폰 사업부가 있고요. 청소기 사업부가 있고 냉장고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평균 영업자산. 평균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이 투자 수익률이죠. 청소기, 청소기 사업부가 투자 수익률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냉장고, 그 다음 휴대폰. 정답 4번입니다. 11%, 23%, 10% 됩니다. 107번. 다음 중 산출물만을 화폐로 측정하여 통제하는 거. 산출물, 즉 매출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거. 자, 투입물과 산출물 모두에 의해 결정이 되는 이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오직 산출물, 즉 매출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은 수익 중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08번이고요. 현재 투자 수익률이 17%, 16%, 마포사업부와 용산사업부, 신규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15%와 17%, 자본비용은 16%와 14%로 추정됩니다. 잔여이익 극대화입니다. 우리 잔여이익은 영업이익 빼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곱하기 자본비용이죠. 최저 필수수익률입니다. 이때 자본비용은 최저 필수수익률. 자, 우리 마포사업부는 15%, 15%. 자, 예를 들어 투자를 100일 할게요. 투자를 100일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00에 대한 수익률이 15%고요. 자본비용이 17%입니다. 자, 마포고요. 그러면 이제 잔여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죠. 잔여이익이 마이너스 나옵니다. 영업이익은 15. 근데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이 17이니까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포 사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각합니다. 자, 용산 사업부는 여기 똑같이 1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00은 예를 든 겁니다. 자, 투하 금액이 100이라고 치고요. 수익률이 17%입니다. 즉 17이 나오죠. 자, 100에 대한 자본비용 14%, 14가 됩니다. 그러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 사업은 채택하고 마포 사업은 기각합니다. 109번 투자 수익률은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익성 지표입니다. 투자 수익률 증대 방안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우리가 투자 수익률법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여기가 매출액 이익률 곱하기 자산 회전율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증가. 근데 매출액을 증가하게 되면 영업 레버리지에 따라서 이게 더 증가합니다. 판매 관리비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될 거고요. 매출 채권 회전 기간 감소하면 영업 자산이 줄어드니까 투자 수익률 증가할 겁니다. 총자산 회전율, 이게 총자산 회전율이죠. 자산 회전율 증가시켜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0번 경제적 부가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EV에는 투자 중심점이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세금,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유보되는 금액. 2번 EV에는 기업의 고유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순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4번 EV에는 발생주의 회계 수치를 우리의 성과 측정 목적, 주주의 성과 측정 목적으로 수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고려합니다. 자, 111번 분권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고객, 공급업체, 종업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되는 겁니다.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자, 2번 분권화된 사업부는 기업 전체 관점이 아닌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최적 이하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부만 고려하니까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인사, 노무, 회계 이런 동일한 활동이 각 사업부별로 중복되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4번 분권을 하게 되면 각 사업부 간의 협력이 저해되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112번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제조업자가 부품의 필요량 2만 단위를 전량 납품하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재료건제비의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다음 중 3일에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자, 외부에 구입하면 이 금액이 발생할 겁니다. 최소한 구입 비용만큼 내부의 원가가 절감돼야 되겠죠. 자, 이제 자가 생산 안 하면
직접 재료원가. 자, 2만 개를 이제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직접 재료원가 200원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직접 노무원가 50원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변동재료원자본가 50원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변동비가 이만큼 줄어들고요. 고정비가 60만원에서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20만원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 숫자를 일치시키는 X가 금액입니다. X는 310원이 됩니다. 310원이 되면 같아지죠. 그래서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310이 됩니다. 113번.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고정원가가 당해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때 고정원가는 비관련원가입니다. 2번. 현재 시설 능력을 100%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특별주문 수락 여부를 고려할 때 동주문 생산에 따라 추가 시설 임차료는 고려해야 됩니다. 2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제품 라인을 폐지한 후 유유 생산 시설 이용하여 발생시키는 수익은 반드시 의사결정할 때 관련 원가 파트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4번.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 구입 의사결정 시 회피 가능 원가가 외부 구입 원가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114번입니다. 자,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이 1,200원. 현재 720만원 매출액이니까 6,000개를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6,0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원가 중 4분의 1과 판매관리비 3분의 2가 고정비입니다. 유유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할 경우 제품 단위당 700원에 500단위의 제품에 대한 추가 주문을 받아들이면 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자, 추가 주문 수락이 기존 주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 중 매출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볼게요. 자, 4분의 1이 고정비입니다. 그럼 80만원이 고정비죠. (80만원) 고정비고요. 4분의 1이니까 (240만원이) 변동비입니다. 자, 6,000개니까 개당 400입니다. 자, 그다음 판매관리비 270만원. 3분의 2가 고정비입니다. 자, 90만원이 변동비고요. 단위당 판매관리비는 150입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가 고정비는 변하지 않는 거로 가정합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변동하지 않는 거로 가정합니다. 자, 정분 수익 구해볼게요.
500개 곱하기 700이고요. 35만원. 자, 그 다음 정분 비용 계산해 보겠습니다. 곱하기 400, 단위당 판매관리비 150.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고정비는 발생하지 않는 거로, 변동하지 않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27만 5천원이죠. 자, 정분이익입니다. 정분수익에서 정분이익을 뺍니다. 플러스 7만 5천원. 그래서 이 주문을 수작해야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자, 115번. 115번도 114번과 똑같은 유형 문제입니다. 최근 고객사로부터 제품 300다리를 2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주문의 수락 여부와 회사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주문을 수락하도 고정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자, 정분 수익 300개 곱하기 2만원이고요. 600만원이 됩니다. 자, 정분 비용 자, 직접 재료가 11,000원, 직접 노무원가 4,000원, 변동 제조원조원가 2,500원. 자, 변동 판매관리비 500원. $540만원입니다. 자, 정분 이익입니다. $60만원 정답 2번입니다. 자, 116번. 기계장치 내용연 3년인,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의 투자로 갑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1년째 500만원, 2년째 400만원, 3년째 300만원의 현금 지출 운영비를 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저 필수익률 12%이고요.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의 현재 가치는 8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기계장치에 대한 NPV는 얼마인가?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첫해 500만원 곱하기 1년째 현재 가치니까 0.9. 자, 2년차는 400만원. 0.8. 3년째는 300만원. 0.7입니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빼기 현금 줄의 현재 가치는 800만원이고요.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자, 이게 전부 다 현금 유입입니다. 현금 유입. 117번.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정분 기준에 의한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하므로 이미 현금 추이 이루어진 매물원가는 현금 흐름 추정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법인세와 관련된 비용은 명백한 현금의 유출이므로
현금 흐름 추정 시 현금 유출로 반영해야 됩니다. 3번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 흐름 추정 시 현금 유출을 보지 않습니다. 4번 이자 비용은 현금 유출이지만 우리가 할인율에 반영하죠. 정답 4번입니다. 118번 MP법과 IR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최저 필수익률을 상회하는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가치가산 원리는 MP 순현재가치법만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MPV와 IR법 전부 다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4번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자, 119번입니다. 최대 대체가격. 자, 이렇게 해서 둘 중 작은 걸로 계산이 됩니다. 주가 가구원가는 500이고요. 자, 매출은 1100. 외부 구입 가격은 550. (600이죠) 자, 따라서 최대 대체 가격은 550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20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최근에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면서 생산주기 이외의 주기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기업 전체 입장에서 중요해지면서 대두된 관리회계 기법입니다. 2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언제 어떤 가치사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원가가 발생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상이한 가치사슬 단계의 원가 발생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원가들이 제품 생산 이전에 확정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보다 제품 생산 이전부터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가치사슬 원리, 수명주기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자, 4번 수명주기 원가의 대부분이 제조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아니죠. 제조 이전 단계, 연구개발, 제품 설계 단계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제품 생산 이전부터 원가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내용이 수명주기 원가 계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0번까지 우리 다 문제 풀었고요. 재경관리사는 문제 형식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들이 거의 정형화된 문제들이 거의 나옵니다. 물론 한두 문제에 좀 특수한 유형에 가끔 신유형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문제는 극소수만 나오기 때문에 합격에 지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그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최단 기간에 빨리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험은 최대한 빨리 합격하고요.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 합격하고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 얘기는 딱 정해져 있죠. 정형화된 문제, 틀, 계산 방식, 이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압축해서 우리 그 핵심 서브 관련된 책 그 요약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형화됐고요, 공식화됐고요, 단순화,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방식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